안녕하세요, 훈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4분기 실적 나온 거 2탄인데요. 영상에서 삼성전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기도 4분기 실적이 나와서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각각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이 컴포넌트 사업부,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그 MLCC 사업부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넌트가 2,440억, 패키지가 그 기판 사업부죠. 기판이 1,045억, 카메라 모듈이 323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역시 실적 관련돼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 매출액과 영업이 고르게 잘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역시 기판 사업부입니다. 4분기로 매출 전체는 YOY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 증가했습니다. 연말에 이제 일회성 비용이랑 영업 외단에서 그 RF-PCB,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은 RF-PCB 경연성 회로입판 사업부를 중단하면서 이 부분이 일회성 손실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다소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16% 성장이 나오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것은 역시 기판 사업부고요. 먼저 이 MLCC 관련돼서는 IT 세트 수요가 출하량이 17% 정도 감소되면서 역시 그 세 가지 사업부 중에서는 MLCC 사업부가 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평균 판매 단가가 약 6% 상승하면서 판매가가 올라가고 있다. PE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MLCC 컴포넌트 평균 판매 단가가 2022년에도 여전히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기의 MLCC 단가는 전장용이 상당히 비중이 낮고 산업용 고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서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았는데 전장용도 꾸준히 올라가고 산업용 고부가가치 그 MLCC 또한 계속 꾸준히 전년 대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5% 이상 판매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그 전략 그 고객사의 부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 그 로컬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중국 관련된 수요도 좀 올해 같은 경우 좀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통신 사업부인데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전략 고객사의 스마트폰의 증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업계 전반적으로 갤럭시 부품주에 대한 주문 확대, 갤럭시 부품에 대한 그 주문 확대 동향이 감지되면서 역시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올해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갤럭시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약 20% 이상 증가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Q가 증가하고 P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IT 부품 중에 가장 수익성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기판, 패키지 기판 사업부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최근에 이 패키지 기판 사업부 관련해서 1조 넘게 증설 투자도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타이트한 부품 사업군으로 이 패키지 기판이 4분기에 실적 제일 잘 나왔고 올해 2022년에도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OP 마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 계속 주가 부진은 MLCC, 저가형 MLCC에 대한 판매 부진 우려가 지난 1년간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 7년간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멀티플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PC하고 TV 위주에서 PC와 TV 위주의 낮은 커머더티 MLCC에 대한 재고 조정으로 상당 부분 부진을 겪었지만 삼성전기도 MLCC에서 전장용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용 MLCC로 전략적으로 계속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상당히 좋은 올해까지도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방의 스마트폰 산업이 계속 생산이 개선되고 있고 PC 출하량이 예상보다 올해 견조하게 나옴으로써 이 재고 소진에 빠르게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모듈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중화권 고객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략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 출시 효과로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 효과가 본격화됨으로써 모듈 솔루션 부분에서 중화권 고객사의 부진은 다소 상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부품 수급난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개선되고 PC 그리고 노트북 출하량도 여전히 예상보다 견조하게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았던 PC와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이 삼형제 IT 세트 수요가 올해는 좀 예상보다 견조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출하 데이터에 대한 그 미진한 판매량이 실제 숫자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MLCC 사업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25%에서 30%가 서버향이랑 네트워크인데 서버향 네트워크에 추가적으로 전장까지 서버향 그리고 네트워크향 그리고 전장까지 견조하게 MLCC 고부가 가치 MLCC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연성 회로 기판 RFPCB 낮은 저수익성 사업부가 빠르게 정리되면서 일회성 비용도 반영했고 반도체 기판 그 업황이 2021년 15%에서 2022년 26%까지 확대 전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마진의 그 AP용 그리고 5G용 기판이 서버 네트워크용 고부가 기판을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다. 5G용과 AP용이 서버용 네트워크 고부가 기판과 더불어 캐파가 확대되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쪽은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 반도체 기판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FCPGA 같은 경우는 자막으로 달아드릴 건데 FCPGA가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요하는데 이 FCPGA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FCPGA 관련돼서 그리고 통신용 기판인 SIP, AIP 관련돼서도 고부가 매출이 반도체 기판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상당히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폴더블 폰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갤럭시 A 시리즈 내에서 프리미엄 영역에 진출하면서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출하량 증가의 모멘텀 그리고 해외 거래선 공급 확대까지 전년 대비 폴더블 폰을 포함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매출이 약 4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MLCC 같은 경우는 초소형 고용량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급 부족의 이슈보다는 IT 기기당 MLCC의 그 수량 그러니까 MLCC 소요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고용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MLCC의 믹스 효과는 지속될 것이다. 믹스 효과라는 것은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MLCC가 쓰이는 양도 증가하는 효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전장형 카메라 모듈이 증가될수록 카메라 모듈 쪽의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인 거는 FCPGA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가 탑급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기술 격차를 좁혀서 FCPGA 부분에서도 PC와 서버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FCPGA 같은 경우는 PC, 서버, 모바일까지 고르게 시장에서 양호한 그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탑티어 수준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용 카메라 보급을 기대를 하고 있고 차량용 MLCC까지 고품질의 고마진의 제품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삼성전기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그 가장 그 본격적인 업황 회복의 그 시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밸류에이션은 이미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방 세트 산업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외에도 노트북과 서버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G를 포함해서 하이엔드 쪽 IT 중심으로 수요가 견조할 것이고 전장용 MLCC 제품까지 그래서 패키지 그러니까 기판 사업부가 가장 실적이 좋고 거기를 필두로 카메라 모듈 사업부 그리고 컴포넌트 MLCC까지 전 사업부가
고르게 2022년에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2021년 주요 적자 사업 부분인 RF PCB 사업부와 통신 모듈 사업부를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그 이익의 구조적인 질이 개선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에 패키지 사업부가 가장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사업부, 그 다음에 기판 사업부 순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기판은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가장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타이트한 수급이 2년 연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 결산 배당금 2,100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2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삼성전기를 장기 보유한 입장에서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 그러니까 서버, 네트워크, PC, 그 다음에 5G 안테나용, 그 다음에 그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장용 MLCC,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용 그 MLCC까지 전방 산업의 수요가 견조하고 그 다음에 판가가 올라가고 고부가 가치 제품, 고부가 MLCC, 고부가 카메라 모듈,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고부가 5G 안테나용 그 기판 등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이익 마진이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마지막 실적 관련해서 정리해드리면 2020년 연간 매출은 10조 5천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약 5%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1조 7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약 5%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ER은 역대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 2022년 기준으로는 PER 11배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약 17%를 견조한 수준이고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이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은 세트, IT 세트의 출하량과 전장용 카메라 모듈과 전장용 MLCC 쪽에 얼마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됨에 따라 얼마든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 약 24%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16만 8천 원 정도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다만 수급 상황에서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서 수급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역사적 가장 낮은 수준의 PER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신규 관점에서는 좋은 진입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실적 그 성장의 모멘텀을 가졌는데 LG 이노텍 이 과도하게 주가 오른 것 대비해서는 전혀 오르지 못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